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떤 사람인지 6년하고 반년 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것도 되게 많고 6년 반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몸이 별로 그닥 좋지 않은 그런 약골이었어요. 원래 편식이 되게 심했고 그냥 뭐 소세지, 계란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초콜릿, 사탕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제가 멀미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차 같은 거 타면은 버스나 뭐 택시나 이런 차를 타면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저희 엄마도 멀미가 심하시고 저랑 체질이 되게 비슷하세요. 그래서 되게 둘 다 몸이 안 좋은 그랬어요. 저희 엄마도 몸이 안 좋고 저도 맨날 멀미하고 되게 약골이고 체육 시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막 혼자 벤치에 앉아 있고 막 아프다고 그러고 막 쉬고 어렸을 때부터 골골거렸다. 그렇게 이제 20살이 됐죠. 20대가 됐죠. 저는 고등학교쯤부터 완전히 하체 비만이었어요. 다리가 퉁퉁 붓고 하체 부종이 되게 심하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트라우마였어요.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스키니진 입고 싶고 날씬한 거 입고 싶은데 너무 하체 비만이니까 그런 걸 못 입는 거야. 그리고 저는 상체는 그때도 되게 말랐었거든요. 상하체 비율이 너무 안 맞았던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소금 안 먹은 거, 국물 안 먹은 거랑 관련이 있죠.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니까 하체 부종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취직을 하죠. 이제 취업을 했어요. 20대 중반이 돼서 취업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전형적인 이제 저혈압. 지하철에서 어지러워가지고 막 주저앉고 막 사람들 많고 이러면 호흡도 딸리고 막 이러니까 막 주저앉거나 내렸다가 출근하거나 막 이럴 정도로 이제 빈혈도 심하고 소화불량 엄청 심하고 그랬어요. 전형적인 소금 안 먹은 사람, 미네랄 결핍, 수분 결핍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저혈압은요, 진짜 소금물 먹고 비타민 미네랄 잘 챙겨 먹으면 금방 좋아져요. 근데 그런 걸 몰랐으니까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9살 때 제가 프랑스로 늦깎이 유학을 떠나게 돼요.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보통의 엄마들은 약을 챙겨줬겠지만 저희 엄마는 수지침을 배워가라. 뜸과 수지침을 배워가라 해서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게 건강에 관련된 거를 처음 배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프랑스 가서 거의 매일 뜸을 뜨고 수지침을 놨어요. 하지만 제 몸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항상 하체 부종 너무 심해서 집 밖에 나가서 한 30분만 걸어 다니면 벌써 피곤해. 다리가 무거워. 아실 거예요. 부종 심하신 분들은 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었죠. 이미 척추 측만 이런 게 이미 있었고 골반이 틀어져 있으니까 걸음걸이가 벌써 이게 바르지 않은 거죠.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걷게 되면 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걷는 거니까 금방 피곤해요. 붓고 이제 몸이 그러다 보니 호르몬도 별로 안 좋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되게 이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조증. 원래 좀 밝은 성격이니까 조증도 있는데 돌아서면 또 우울한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막 가시가 돼가지고 막 울고 감정 기복이 이제 너를 뛰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인생이 다 만성 피로와 저혈압과 어지러움과 소화불량 그리고 변비 이것을 이제 달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유학 때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피부가 진짜 속광이 났었거든요. 완전 화이트닝? 그게 확실히 프랑스가 공기도 좋고 거기가 마트에서 음식을 사서 먹어도 완전 유기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MO 같은 거 없고 그런 화학 조미료 같은 거 별로 없고
없었고 야채가 완전 진짜 좋은 땅에서 영양 많은 야채 같은 거 먹어가지고 제가 그때 해독 주스를 해 먹었었어요. 아침마다 토마토랑 파프리카랑 브로콜리랑 갈아가지고 먹는 거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미네랄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그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부종이나 뭐 이런 게 해결이 안 된 게 저염식을 했거든요. 그때도 소금을 안 먹었고 제가 그걸 아침마다 그 해독 주스를 먹는데 차갑게 먹었어요. 시원하게. 다 얼려놨던 토마토 이렇게 그 깨끗하게 데쳐가지고 다 얼려놨던 거를 아침에 꺼내서 마시니까 되게 시원하게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금이 안 들어갔었죠. 아마 거기에 소금만 들어갔으면 제가 그때 완전 건강해졌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전히 소금이 결핍이 되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다시 왔는데 제가 프랑스 가기 전에 계절성 비염이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가서 그게 없어졌었어요. 근데 다시 한국에 한 33살 겨울인가 34살 봄인가 그때쯤에 왔는데 약간 저의 고난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프랑스에도 미술을 하러 간 거였고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 그림책 작가이면서 애기들 보는. 근데 그때 계약이 한 10권 정도가 시리즈로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좀 약간 감정적으로 힘든 게 있었고 그때 환율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한국을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되고 하니까 왔는데 그때 그 경제 위기가 오면서 완전히 출판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 10권이 계약했는데 한 권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삶이 되게 시작됐고 몸은 그때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가 그때 좀 돈을 아껴보려고 한 달 동안 점심에 컵라면에 김밥만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 보충이 하나도 안 되고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그때 뭔가 몸이 한번 확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염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의 병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대가 되면서 도자기 공방을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에 취업하기는 너무 싫어가지고 도자기 공방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술에 재능이 되게 많았는데 미술하면 가난해. 이게 어떡하니 미술하면 돈 못 버는데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어른들이 다 어머 그림 너무 잘 그린다. 근데 어떡하니 미술하면 가난한데. 하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벌더라도 이걸 하는 게 행복한 거 아닐까? 뭐 약간 이런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했죠. 그러니까 몸은 망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은 하는데 인정은 받지만 돈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겸 해서 영양 결핍 겸 해가지고 소금 부족 겸해서 몸이 이제 되게 망가진 시기. 이제 40대로 빠르게 가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제가 이제 대기업의 신규 사업부 팀장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쯤 됐을 때는 저의 만성 피로와 이제 몸의 염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절성 비염이 완전히 그냥 만성 비염.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극도의 만성 비염이 됐고 뭐 자궁근종 뭐 척추측만, 위염, 장염, 이제 불면증, 뭐 이런 거는 다 그 사이에 다 이미 겪은 거예요. 위와 장이 완전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어져가지고 막 구급차를 부를 뻔했던 막 그런 경험들, 이렇게 기어서 막 한의원 가고 그랬던 경험들도 있고 그 한의원을 많이 다녔어요. 저는 왜냐하면 병원에서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병원에서 항생제 주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보약도 먹고 하잖아요. 저도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이제 그 한약을 3년 동안 오래 먹어도 되는 한약이래요. 그 한약을 간에 무리가 안 가는 한약이라 그래갖고 3년 동안 먹었는데 먹을 때는 잠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안 괜찮아. 그래서 다음에 가서 먹었는데도 왜 안 괜찮아요 하면은 스트레스 받았어요? 뭐 무리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또 회사 다니다 보면 무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상하다 해결이 안 되네 참 그러면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진단을 한번 받았던 게 이제 피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드디어 이제 좀 진단을 받았는데 피는 부족한데 그때 제가 이제 쓰러질 뻔했거든요. 한번.
운동을 하다가 서핑을 하다가 쓰러질 뻔했는데 쓰러졌는데 피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진단을 이제 한의원에서 받았는데 보약을 또 지어줬어요. 그래서 보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네. 변화가 없네. 혈액은 왜 부족할까? 수분 부족이죠. 예, 염분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국물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40년 부족되다 보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몸이. 수면제 막 그런 것도 막 먹어야지 겨우 잠자고 그러다가 그 약도 효과가 없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겪은 거예요, 저도. 저는 항상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건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제 42세, 40 넘어가니까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피곤한 거야. 나이 들어서 뭐 여기저기 염증도 많고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저 진짜 좋은 거 많이 챙겨 먹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커피도 안 마시고 그런데 내가 왜 아픈지 수지침도 맨날 놓고 막 해독 주스도 먹고 하는데 내가 아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가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노화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저한테 이제 해답이 온 거죠. 우주가 해답을 줬죠. 내가 궁금해 하니까 해답을 우주가 준 거죠. 그래서 아주 우연히 제가 팀장이었는데 저희 직원이 같이 이제 밖에 외근을 나갔다가 어디를 간대요. 근데 그게 생식원을 간대요. 그래서 생식원이라는 데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를 데려가라 해가지고 이제 생식원을 가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게 2017년 9월이었어요. 딱 생식원을 갔는데 저는 이제 염증하고 만성피로 이제 이런 게 너무 심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해결하고 싶다고 했더니 본인이 신장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병원을 가거나 아무리 한의원을 가도 저한테 신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고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배워볼래요? 라고 말씀하셔서 네 선생님 당장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등록을 하고 이제 음양오행 자연의 원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첫날 강의에서 소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날 첫날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페이스북에다가 한마디를 남겨놨더라고요. 일기처럼. 오늘의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꿀 것 같다. 혼자 감동해서 또 눈물 나려고 그래요.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은데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 것 같다. 그런 일기를 썼더라고요. 지금부터 울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뭐 유튜브를 하거나 뭐 이런 건강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저는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소금에 대해서 공부한 첫날 내가 그동안 찾아 헤맸던 게 바로 소금이구나. 나한테 결핍돼 있었던 게 소금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다는 거는 다 먹었지만 내가 한 가지 안 먹었던 게 바로 소금이었어요. 저는 완전 저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공부했고 저는 그날부로 바로 집에 와서부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만큼 저 계란에도 소금 안 뿌리고요. 완전 싱겁게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내 몸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소금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그동안 참았던 소금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두둔 그랬더니 제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글리코 영양소를 같이 전달을 받았어요. 그거는 세포의 면역 성분이에요. 그냥 면역 그 자체예요. 글리코 영양소는 드시면은 그냥 면역 수치가 올라가요. 그거 자체가 면역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해독 프로그램을 2달 동안 했어요. 첫 달 했는데 뭐 반응이 엄청났죠. 지금 다 뭐 부어요, 뭐 머리 아파요, 뭐 다
하시잖아요. 저 한 달 동안 그랬어요, 저도. 그리고 막 내가 아팠던 데가 면역이 강해지면서 다시 이제 몸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뭐 소화 안 되고 제가 맨날 장염에 막 이랬었거든요. 변비 엄청 심했어요, 제가. 과민성 대장, 변비, 막 위염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씩 하나씩 반응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립성 빈혈도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이런 것도 한 달 동안 그냥 며칠씩 다 돌아가면서 나오는 이명? 이명 얘기하시는 분들 맞죠? 저 이명도 있었어요. 다 신장 나가면 오는 증상들이에요, 그게 다. 그리고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탈모, 뭐 정수리가 휑해가지고 막 탈모 막 있고, 뭐 여기 막 늙고 막 이랬었어요. 주름 막 자글자글. 피부, 아유, 피부요. 악건성에 T존만 기름 번들번들. 예. 그래가지고 막 화장품도 만들어 쓰고 막 그랬었어요. 막 클린저 막 찾아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저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겪으신 거 진짜 다 있었어요. 고혈압, 당뇨만 없었어요. 근데 아마 당뇨도 전 단계였지 않을까. 고혈압 대신 이제 저는 저혈압이 있었고 피가 부족하니까. 소금물 한 잔 할까요, 우리? 소금물 진정하는 의미에서 목 한번 축이고 브라보. 다 지난 얘기니까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 저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그때 만약 이 소금물과 영양요법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음양오행 자연의 원리를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지금 자궁암이다. 이미 자궁암 투병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만큼 저도 몸이 진짜 안 좋았었어요. 명현 현상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심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근데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소금물만 먹은 게 아니에요. 글리코 영양소도 먹고 비타민 미네랄 다 먹고, 그러니까 영양을 폭탄으로 넣었어요. 영양을 그냥 폭탄으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엄청나게 다 나온 거예요. 빠르게. 소금물 먹고 변비 생기시는 분은 요오드 결핍입니다. 90% 요오드 결핍이기 때문에 요오드 효소를 일단 드시고요. 근육이 수축 이완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수분도 부족하지만 수축 이완이 안 되고 요오드 결핍 때도 장에 문제가 생겨요.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미네랄하고 요오드 효소 드시고 유산균 드시고,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달에 한 달을 그러고 나니까 한 달을 더 하면 뭔가 내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소가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두 번째 달 중반쯤 됐을 때, 거의 2달이 됐을 때 생리가 끝났는데 일주일 동안 까맣게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몸이 완전히 변했어요. 네. 평생 하체 비만이었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평생 하체가 붓는 하체 비만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까맣게 생리하듯이 찌꺼기가 다 나가고 나니까 평생 부어있던 제 하체가 이제 쑥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랫배가 가스가 이렇게 가득 찬 것처럼 부어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체가 빠져있고 이게, 그러니까 독소가 웬만큼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몸에 있는 체지방이랑 부은 거 이런 게 쫙쫙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몸이 엄청나게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확 변한 거예요. 우리 채널 이름이 뭐죠? 몸마음 TV잖아요. 몸마음 TV인 이유가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몸마음 TV인 건데, 생식원에서 그 최우성 원장님한테 자연의 원리를 배울 때, 음양오행 체질과 자연의 원리를 배울 때 마지막 수업에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몸만 고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양자 물리학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들어요. 영상을 다 찾아보고 하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건강도 안 좋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혼자 재밌게 사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우울하고 감정 기복 엄청 심하고 그런 되게 예민하고 뭐 꿈도 없고 뭐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인생의 기복도 너무 심했고 인생을 살면서 이게 목표라는 게 제대로 없었어요.
그냥 나는 미술 잘하니까 그냥 예술가 돼야지 이거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 무의식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무의식이 심어 있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막 상도 받아. 막 뭐 그냥 출전하면 1등 받아. 근데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멘토도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불행했어요, 나름. 불행한 상태였는데, 무의식이 잘못 설정이 돼 있으니까 진짜 나중에는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오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멘탈이 완전히 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진짜 그런 일도 겪더라고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이렇게 재미없고 불행했던 내 삶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라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제 입장은 저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1인칭 시점에서 이 세상은 무조건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면 이 세상도 다 바꿀 수 있다. 라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이거든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삶에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그 어떤 나사처럼 세상의 어떤 그냥 참여자, 나사처럼 구성원으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러면 내가 창조자로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삶이 재밌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같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 뭐 끌어당김이나 명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몸에서 독소가 나가고 나니까 진짜 여기에 항상 뭐가 이렇게 묵직하게 있었거든요. 그냥 두통이 이런 편두통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 항상 목 뒷덜미가 이렇게 묵직하게 뭐가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독소가 막 다 나가고 나니까 순환이 잘 되니까 이게 사라지고 머리가 명쾌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호르몬 대사가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서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두통이 있고 몸이 힘들고 어지럽고 이런 상태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명상도 마찬가지야. 내가 힘든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뭘 집중해서 명상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잡념만 많이 들고. 그런데 내가 건강해지니까 독소가 빠져나가고 몸의 순환이 잘 되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80%의 불안한 나가 불안하고 예민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랬던 나가 없어졌어요. 그게 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호르몬이었어요. 호르몬이고 몸속에서 힘들다고 보내는 신호였어요. 근데 내가 건강해졌잖아요. 조용해요. 걔네가 그냥 조용해요. 없어요. 두통, 불면증, 우울함, 짜증 이게 그냥 사라져요. 사라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신체적으로도 에너지가 생겼고 마음은 또 평온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계획이 잘 돼요. 결정도 잘 돼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좋은 걸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누군가는 나처럼 이 간단한 소금의 원리랑 영양에 대한 이거를 몰라서 나처럼 그렇게 좋은 거 찾아다니고 하는데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내가 알려주자라고 해서 2018년 6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몸이 나약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 위중하게
큰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잠을 못 잘 정도로 숨을 못 쉴 정도로 심각했던 이 비염과 만성 두통과 불면과 우울과 이런 것들이 진짜 인생을 괴롭게 만들잖아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뭐 행복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2달 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거 알려야지.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그리고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이 마음의 법칙도 내가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고, 당연히 소금물에 대해서 알려야 되니까 따소물이라는 용어도 제가 만든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따솜을 열심히 알리면서 0.9% 하루 2리터 먹어야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소금 드셔야 돼요. 적당량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2리터 드셔야 됩니다 하니까 막 사람들 붓고 막 이러지만 그 정도 먹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런 거를 먹으면서 42살 겨울에 이제 영양요법을 시작했고, 소금물하고 영양요법을 시작했고 2달 만에 엄청나게 변했어요.